엄마, 그냥 좀 가만히 계세요. 딱 이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적 있으신가요? 자식을 위해 평생을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짐이 된 것 같은 기분. 전화 한 통 하는 것도 조심스럽고 용돈 좀 달라는 말도 못 꺼내게 됩니다. 명절에 자식 집에 가면 며느리나 사위 눈치부터 보게 되고 밤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다만 사랑하는 방법을 조금 잘못 배우셨을 뿐입니다. 자식 키우느라 내 인생 다 바쳤는데 정작 나이 들어서는 눈치만 보게 되는 이 현실. 과연 이게 맞는 걸까요? 오늘은 그 답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것도 아주 특별한 선생님과 함께요. 바로 이순신 장군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자식 교육이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23전 23승. 적에게 단 한 번도 휘둘리지 않았던 그 장군이 만약 현대의 부모였다면 자식에게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요? 생각만 해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자식에게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품격 있게 늙는 방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전쟁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군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장군이 무너지면 군대 전체가 무너집니다. 아무리 용감한 병사들이 많아도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전쟁터에서 병사들이 보는 것은 적이 아니라 장군의 등이기 때문입니다. 장군의 등이 곧게 서 있으면 병사들도 힘을 냅니다. 반대로 장군의 등이 구부러지면 병사들도 힘을 잃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독정이라는 깃발을 높이 들었습니다. 이 깃발은 나는 여기 있다. 너희는 나를 따라라는 뜻을 담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몰아쳐도 적이 사방에서 포위해도 그 깃발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은 그 깃발만 보고도 안심했습니다. 장군이 저기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리더의 역할입니다. 부모의 삶도 전쟁터와 다르지 않습니다. 자식이 어떤 말을 하든, 자식이 어떤 선택을 하든, 부모는 중심을 잡고 있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있어야 자식도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식이 엄마 이건 이렇게 해야 돼요 하면 바로 흔들립니다. 자식이 아빠 그건 틀렸어요 하면 주눅이 듭니다. 자식이 짜증 한번 내면 내가 뭘 잘못했나 하면서 밤새 뒤척입니다. 자식이 전화를 안 하면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걱정합니다. 자식이 명절에 못 온다고 하면 나를 싫어하나 의심합니다. 자식의 기분에 따라 하루가 좌우됩니다. 자식이 웃으면 덩달아 웃고 자식이 화내면 덩달아 불안해집니다. 자식의 인생이 잘 풀리면 행복하고 자식의 인생이 안 풀리면 우울해집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존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정서적으로 의존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나를 필요로 해야 내가 가치 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자식이 내게 잘해야 내가 행복한 것입니다. 이런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적의 눈치를 보며 전략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적이 어떻게 움직이든 조정에서 무슨 말을 하든 그는 자신의 판단을 믿었습니다.
명나라 장수들이 다른 의견을 내도 부하들이 두려워해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흔들리면 모두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장군은 그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전쟁터입니다. 거기서 칼을 휘두르고 방패를 들어야 하는 사람은 자식입니다. 부모는 뒤에서 묵묵히 깃발을 지키는 존재여야 합니다. 자식의 칼을 대신 휘둘러서는 안 됩니다. 자식의 전투에 뛰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할 일은 깃발을 높이 드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 있다. 네가 돌아올 곳은 여기다.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처럼 보여도 부모는 중심을 잃으면 안 됩니다. 걱정되는 마음은 당연합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이 걱정됩니다. 하지만 그 걱정을 자식에게 쏟아내면 자식은 질식합니다. 부모의 걱정이 너무 무겁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불안이 자식을 짓누르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엄마 아빠는 여기 있을게. 네가 실패해도 괜찮아. 네가 돌아올 곳은 항상 여기 있어. 네가 힘들 때 기댈 곳이 필요하면 언제든 와. 이것이 바로 장군의 깃발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중심입니다. 자식이 돌아올 곳이 있다는 안정감입니다. 그것이 진짜 부모의 역할입니다.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자식이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안전한 항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항구가 되는 대신 배가 되려고 합니다. 자식의 배에 올라타서 같이 항해하려고 합니다. 엄마도 같이 갈게. 아빠도 도와줄게. 이렇게 말하면서 자식의 배에 올라탑니다. 그러면 배가 무거워집니다. 자식은 자기 인생이라는 배를 혼자서도 몰기 힘든데 부모까지 타면 배가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부모를 밀어냅니다. 엄마, 내려주세요. 아빠,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부모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가 도와주려는데 왜 싫어하는 거야? 내가 걱정돼서 그러는데 왜 짜증을 내는 거야? 자식은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식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혼자서도 할 수 있다는 믿음. 부모님은 나를 믿어주신다는 확신. 내가 실패해도 돌아갈 곳이 있다는 안정감. 이것이 자식에게 진짜 필요한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부하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장군이 모든 것을 다 해줄 수는 없었습니다. 병사들은 각자 자기 자리에서 싸워야 했습니다. 장군이 할 수 있는 것은 전략을 짜고 명령을 내리고 깃발을 높이 드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병사들은 그 깃발만 보고도 용기를 냈습니다. 장군이 계시니까 이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부모도 그래야 합니다. 자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자식은 자기 인생에서 싸워야 합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중심을 잡고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자식을 믿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식은 그 믿음만으로도 힘을 냅니다. 부모님이 날 믿어주시니까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모가 먼저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중심을 잡으라고 요구하기 전에 부모 자신이 먼저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자식에게 흔들리지 말라고 하기 전에 부모 자신이 먼저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자신은 흔들리면서 자식에게는 안 흔들리라고 합니다. 자신은 자식의 말 한마디에 밤새 잠 못 이루면서 자식에게는 너는 왜 그렇게 흔들리냐고 합니다. 자신은 자식의 선택에 불안해하면서 자식에게는 네 선택을 믿어야지 라고 합니다. 이것은 모순입니다. 부모가 먼저 보여줘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중심을 잡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면 자식도 배웁니다. 아, 저렇게 사는 거구나. 저렇게 중심을 잡는 거구나.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군은 부하들에게 용감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장군 자신이 용감했습니다. 부하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장군 자신이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부하들에게 중심을 잡으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장군 자신이 중심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부하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왔습니다. 부모도 그래야 합니다. 자식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부모 자신이 먼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자식에게 당당하게 살라고 하지 말고 부모 자신이 먼저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자식에게 행복하게 살라고 하지 말고 부모 자신이 먼저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자신의 삶은 포기하고 자식의 삶에만 매달립니다. 자신의 행복은 미루고 자식의 행복만 생각합니다. 자신의 꿈은 잊고 자식의 꿈만 응원합니다. 그러면서 자식이 자신을 챙겨주기를 바랍니다. 자식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은 불공평한 거래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행복하게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자식은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부모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자식의 역할이 아닙니다. 부모는 스스로 행복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장군의 역할은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부하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하들에게 사랑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겨서 나라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장군의 역할이었습니다. 부모의 역할도 명확합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식을 독립적인 어른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효도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도록 키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역할을 혼동합니다. 자식을 독립시키는 대신 자식을 옆에 붙잡아 둡니다. 자식이 혼자 설 수 있도록 돕는 대신 자식이 자신을 필요로 하도록 만듭니다. 자식이 떠나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대신 자식이 떠나지 못하도록 묶어둡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집착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면 자식이 떠날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합니다. 자식이 혼자 날 수 있도록 날개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자식이 넓은 세상을 날아다닐 수 있도록 응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자식의 날개를 자릅니다. 너는 엄마 없이 못 살아. 너는 아빠 도움 없이는 안 돼. 이렇게 말하면서 자식의 날개를 자릅니다. 그러면 자식은 날 수 없습니다. 평생 부모 곁에만 있어야 합니다. 부모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착각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부하들의 날개를 자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하들이 더 용감해지도록, 더 강해지도록 훈련시켰습니다. 부하들이 장군 없이도 싸울 수 있도록 준비시켰습니다. 그것이 진짜 리더십입니다. 부모도 그래야 합니다. 자식이 부모 없이도 잘 살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합니다. 자식이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책임지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키워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난중일기라는 일기를 썼습니다. 전쟁 중에도 매일매일 자신의 생각을 기록했습니다. 그 일기를 보면 장군도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피곤하다. 어머니가 그립다. 이 전쟁이 언제 끝날까? 같은 약한 모습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장군도 두려웠습니다. 장군도 외로웠습니다. 장군도 지쳤습니다. 하지만 장군은 그 고뇌를 부하들에게는 절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하들 앞에서는 항상 당당하고 의연했습니다. 약점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장군이 불안해하면 부하들도 불안해지기 때문입니다. 장군이 한숨 쉬면 군대 전체가 힘을 잃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군은 속마음을 일기에만 담았습니다. 일기에만 약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부하들 앞에서는 항상 강한 모습만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감정을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감정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장군도 감정이 있었습니다. 장군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표현할지를 선택했습니다. 부하들 앞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이고 혼자 있을 때는 약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부모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자식의 실수가 보여도, 자식이 잘못된 선택을 해도 다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게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니? 내가 내 나이 때는 말이야. 같은 말들은 자식 귀에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발심만 커집니다. 잔소리가 많아질수록 부모의 말은 가벼워집니다. 부모가 매일매일 이것저것 말하면 자식은 듣지 않습니다. 또 시작이네. 엄마는 맨날 그 말밖에 안 해. 이렇게 됩니다. 부모의 말이 소음이 됩니다. 의미 없는 배경음악이 됩니다. 반대로 말수가 적을수록 부모의 말 한마디는 무게가 생깁니다. 부모가 평소에 말을 아끼면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하는 말은 언명처럼 권위가 생깁니다. 자식은 그 말을 듣습니다. 그 말을 기억합니다. 그 말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순신 장군은 명령을 자주 바꾸지 않았습니다. 한 번 내린 명령은 끝까지 밀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부하들이 그 말을 믿고 따른 것입니다. 장군의 말에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장군의 말은 반드시 지켜졌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은 장군의 말을 신뢰했습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실수할 때마다 이것저것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딱 한 번, 정말 중요한 순간에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짧고 단호하게 합니다. 그건 안 돼. 다시 생각해봐. 내 선택이야.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침묵으로 지켜봅니다. 침묵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침묵은 자식을 믿는다는 신호입니다. 네가 알아서 할 수 있을 거야. 엄마 아빠는 네가 충분히 현명하다고 믿어. 이런 메시지를 침묵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식도 부모를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 예전과 다르네. 요즘은 잔소리를 안 하시네. 하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정작 조언이 필요할 때 자식이 먼저 찾아옵니다. 엄마,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빠, 조언 좀 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침묵의 힘입니다. 말을 아낄 줄 아는 지혜입니다. 모든 것을 다 말하지 않는 절제입니다. 잔소리는 사랑이 아닙니다. 잔소리는 부모의 불안입니다. 부모가 불안하니까 계속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믿지 못하니까 계속 간섭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역할을 놓지 못하니까 계속 관여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정말 사랑한다면 때로는 입을 다물 줄도 알아야 합니다. 자식이 실수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도 사랑입니다. 자식이 넘어지는 것을 가만히 보는 것도 사랑입니다. 자식이 스스로 일어나도록 기다리는 것도 사랑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이 넘어지기 전에 붙잡아 줍니다. 자식이 실수하기 전에 막아줍니다. 자식이 상처받기 전에 보호해 줍니다. 그러면 자식은 배울 기회를 잃습니다. 넘어지는 법을 모릅니다. 일어나는 법을 모릅니다. 상처를 치료하는 법을 모릅니다. 이순신 장군은 부하들이 실수해도 바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부하들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기다려줬습니다. 물론 위급한 상황에서는 개입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부하들이 스스로 배우도록 놔뒀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은 강해졌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행동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부모도 그래야 합니다. 자식이 실수할 때 바로 나서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이 넘어질 때 바로 일으켜주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물론 정말 위험한 상황에서는 개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자식이 스스로 배우도록 놔둬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작은 실수도 참지 못합니다. 자식이 조금만 헤매도 바로 나섭니다. 자식이 조금만 힘들어해도 바로 도와줍니다. 그러면 자식은 약해집니다.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지 못합니다. 평생 부모에게 의지하게 됩니다. 침묵은 자식에게 공간을 주는 것입니다. 자식이 스스로 생각할 공간, 스스로 선택할 공간, 스스로 책임질 공간을 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계속 말을 하면 그 공간이 사라집니다. 자식은 자신의 생각을 할 여유가 없습니다. 부모의 말이 너무 많아서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명령은 간결했습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장황하게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딱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하들이 명령을 명확하게 이해했습니다. 혼란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말도 간결해야 합니다.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를 장황하게 늘어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딱 필요한 말만 하면 됩니다. 그건 안 돼.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이러이러해서 저러저러해서 그래서 안 돼 라고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식은 바보가 아닙니다. 자식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그건 안 돼 라고 하면 자식은 스스로 이유를 생각합니다. 왜 안 될까? 뭐가 문제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과정에서 자식은 배웁니다. 하지만 부모가 모든 이유를 다 설명해주면 자식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부모의 말을 듣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식은 수동적이 됩니다.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키우지 못합니다. 침묵은 또한 자식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자식도 자기 인생의 주인입니다. 자식도 자기 선택에 대해 책임질 능력이 있습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것은 자식을 믿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자식이 스스로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가 침묵하는 것은 자식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자식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자식이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자식을 성장시킵니다. 이순신 장군은 부하들을 믿었습니다. 모든 것을 일일이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큰 방향만 제시하고 세부적인 것은 부하들이 알아서 하도록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부하들이 주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장군이 없어도 전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도 그래야 합니다. 자식을 믿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일일이 지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큰 방향만 제시하고 세부적인 것은 자식이 알아서 하도록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자식이 주도적으로 움직입니다. 부모가 없어도 자기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침묵은 어렵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특히 부모에게는 더 어렵습니다. 자식이 걱정되니까 말하고 싶습니다. 자식이 실수할 것 같으니까 막고 싶습니다. 자식이 상처받을 것 같으니까 보호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합니다.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자식이 스스로 경험하도록 놔둬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것이 진짜 교육입니다. 이순신 장군도 부하들이 죽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부하들이 다치는 것을 봤습니다.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하지만 장군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다른 부하들이 계속 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힘들어하는 것을 봅니다. 자식이 상처받는 것을 봅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식이 계속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즉생, 생즉사.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이 말은 전쟁터에서만 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부모라는 역할에 집착하면 관계가 죽고, 부모라는 역할을 내려놓으면 관계가 삽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당연히 효도해야지.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당연히 자주 연락해야지. 내가 이렇게 희생했는데 당연히 나를 먼저 생각해야지. 이런 기대들이 관계를 망칩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큽니다. 자식이 기대에 못 미치면 서운합니다. 자식이 다르게 행동하면 배신감이 듭니다. 자식이 바쁘다고 하면 섭섭합니다. 이런 감정들이 쌓이면 관계가 나빠집니다. 이것이 다 부모라는 역할에 너무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부모니까 자식이 나를 존중해야 해. 나는 부모니까 자식이 나를 우선시해야 해. 나는 부모니까 자식이 내게 효도해야 해. 이런 생각들이 문제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나라를 위해 자신을 버렸습니다. 내가 죽어도 나라만 산다면 괜찮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나라가 더 중요했습니다. 자신의 안위보다 백성들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렇게 자신을 버렸기 때문에 장군은 역사에 남았습니다. 오히려 살아난 것입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에 대한 기대를 버리는 것입니다.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니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 것이다. 나는 그냥 한때 도와준 사람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마음이 편해집니다. 자식이 연락 안 해도 괜찮습니다. 자식의 삶이 바쁜 것입니다. 자식이 명절에 못 와도 괜찮습니다. 자식에게도 사정이 있는 것입니다. 자식이 나와 다른 생각을 해도 괜찮습니다. 자식은 독립적인 인격체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포기입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기대와 집착은 다릅니다. 기대는 이랬으면 좋겠다 입니다. 집착은 이래야만 한다입니다. 기대는 유연합니다. 안 되면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하고 넘어갑니다. 집착은 딱딱합니다. 안 되면 왜 안 돼?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면서 붙잡습니다. 부모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착하면 안 됩니다. 기대는 관계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집착은 관계를 경직시킵니다. 기대는 자식에게 자유를 줍니다. 집착은 자식을 올가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 자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식 생각만 하지 말고 나를 위해 시간을 쓰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돈을 쓰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 나이에 뭘 하겠어? 이제 다 늙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60대, 70대, 80대도 인생입니다. 자식 뒷바라지만 하다가 인생을 끝낼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취미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친구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행을 가는 것입니다.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해보고 싶었던 것을 해보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못했던 것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부모가 행복해지면 자식도 편안해집니다. 우리 엄마 아빠 요즘 뭔가 달라지셨네. 나한테 매달리지 않으시네. 나보다 자기 인생을 즐기시네.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면 자식이 오히려 더 신경 쓰기 시작합니다. 엄마, 요즘 뭐 하세요? 아빠, 건강은 괜찮으세요? 부모님, 요즘 행복해 보이세요? 자식을 놓아줘야 자식이 돌아옵니다. 매달리면 도망가고 놓아주면 다가옵니다. 이것이 바로 사즉생의 지혜입니다. 나를 버려야 관계가 삽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 산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식을 통해 사는 것입니다. 자식의 성공이 내 성공이 되고, 자식의 행복이 내 행복이 되고, 자식의 인정이 내 가치가 됩니다. 이것은 대리만족입니다.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식의 삶을 통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자식에게도 부담이 되고 부모에게도 불행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기대를 짊어지고 살아야 합니다. 부모는 자식의 삶에 의존해서 살아야 합니다. 둘 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나라를 위해 싸웠지만 나라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조정이 자신을 알아주든 말든, 백성들이 자신을 칭송하든 말든 장군은 자신의 역할을 했습니다.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부모도 그래야 합니다. 자식을 위해 노력하되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이 고마워하든 말든, 자식이 인정하든 말든, 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역할이 끝나면 그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식이 어른이 되면 부모의 역할은 끝난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식을 키울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자식을 돌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자식이 스스로 살아갈 차례입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들이 그 역할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자식이 40살, 50살이 돼도 여전히 간섭합니다. 여전히 걱정합니다. 여전히 조언합니다. 자식은 이미 어른인데 부모는 여전히 아이 취급합니다. 이것은 자식을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이 성장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이 이제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의 역할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자식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관계의 성격을 바꾸는 것입니다. 부모-자식 관계에서 어른-어른 관계로 바꾸는 것입니다. 자식을 더 이상 아이로 보지 않고 동등한 어른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자식의 삶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나와 다른 생각을 해도 괜찮다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전쟁이 끝나면 칼을 내려놓았을 것입니다. 평화시대에는 칼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도 자식이 어른이 되면 부모라는 역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칼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전쟁이 끝났는데도 여전히 칼을 들고 있습니다. 적이 없는데도 여전히 싸우려고 합니다. 자식은 이미 독립했는데도 여전히 보호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부모 자신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평생 긴장 상태로 살아야 합니다. 평생 걱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삶은 없습니다. 자신의 행복은 없습니다. 부모의 역할을 내려놓으면 자유로워집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 시간을 내 것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역할을 내려놓으면 자식도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부모의 기대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부모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부모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관계가 편해집니다. 부담 없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의무감 없이 연락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자기 삶을 살고 자식은 자식대로 자기 삶을 삽니다. 그러면서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응원합니다. 이것이 건강한 관계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관계입니다. 서로에게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서로를 아끼는 관계입니다. 서로에게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관계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노량해전에서 전사했습니다. 적의 총탄에 맞아 쓰러진 것입니다. 그런데 장군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자기가 죽는 순간에도 전쟁 걱정을 한 것입니다. 부하들이 동요할까봐, 전투에 지장이 생길까봐 그랬던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장군은 장군다웠습니다. 품격을 지켰습니다. 자신의 고통보다 전체의 승리를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나라의 안위를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리더의 모습입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년의 품격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식에게 대접받으려고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매달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장군처럼 중심을 지키고, 장군처럼 침묵할 줄 알고, 장군처럼 자신을 내려놓으면서 말입니다. 그러면 자식이 달라집니다. 자식은 당당한 부모를 존경합니다. 눈치 보는 부모, 매달리는 부모는 안타까워하지만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 인생을 당당하게 사는 부모는 다릅니다. 우리 부모님 정말 멋있으시다. 나도 저렇게 늙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곁으로 다가옵니다. 억지로 끌어당기지 않아도 알아서 찾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말년의 승리입니다. 자식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휘둘리지 않는 나, 침묵할 줄 아는 나, 집착하지 않는 나를 만드는 것이 진짜 승리입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식에게 전화하고 싶어도 참아보는 것입니다. 자식한테 잔소리하고 싶어도 입 다물어 보는 것입니다. 자식 생각하는 시간에 나를 위한 일을 해보는 것입니다. 처음엔 어색할 것입니다. 이게 맞나?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변화가 느껴질 것입니다. 자식의 태도가 달라지고 관계가 편안해지고 무엇보다 여러분 스스로가 행복해질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처럼 품격 있게 늙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운 지혜입니다. 자식에게 휘둘리지 않는 것,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는 것, 집착을 내려놓는 것,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말년은 당당할 것입니다. 자식과의 관계는 편안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스스로가 행복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말년이 더욱 당당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 많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